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주문한 적 없는 이 수상한 우편물 해외에서 배송이 됐다. 신고가 어제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과요.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재근 사회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독극물 의심 소포에 대한 공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또 송파, 서초, 용산, 이렇게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혼잡이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난 문자도 지금 발송이 되었고 저도 한 3통 이상 문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절대로 모르는 문자, 모르는 소포가 오면 뜯어보지 말고 112 신고를 하라. 예. 2가지 정도의 모습인데요. 네. 위에는 타이베이, 그다음에 타이완이라고 이제 적혀 있고 앞에는 청와 포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 소포라고 청와 합니다. 포스트. 예.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특별하게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형사 정책을 이야기하는 저희들로서는 어떤 생명을 지키는 데는 과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뜯어보지 마시고 바로 112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게 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저 바로 옆에 동아면세점에 아마 대만 그 타이베이 그 대표부가 있는데요. 대표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타이베이라고 적혀 있지만 원래 보내는 곳은 중국에서 발송되었다. 우리 타이베이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게 발송되었을 때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타이베이인데 그 타이베이가 정말 맞는 곳인지 타이완이 맞는 곳인지 저도 의심을 가졌는데요. 예.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 같이 시청하시면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게 대한민국은 굉장한 안전한 나라지만 또 대한민국이 사회의 세계의 G8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많은 또 다른 어떤 집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주문하지 않는 소포, 옛날에는 그게 흔히 말해서 그냥 브러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았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라는 형태의 스캠, 사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국정원, 그다음에 청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들여다보시고 관세청에서도 이 부분 좀 잘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누가 왜 이게 지금 관심거리인데 브러싱 스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건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조사가 안 끝났죠? 조사가 안 끝났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전례를 살펴보잖아요. 보통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과연 어떤 문제이지 혹시 다른 데서 이런 게 있었느냐 살펴보니까 해외 발송을 하는 업체에서 이런 걸 이제 브러싱으로 해서 많이 발송하고 그 트래픽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게 매일 한 980건 이상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이거는 그런 브러싱인 어떤 스캠으로 만들어 놓은 집단적인 발송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마침표 찍기 전까지는 국민들께서는 절대로 뜯어보지 마시고 주문하지 않는 소포는 전부 다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타이페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타이베이라고 나와서 타이베이만 위험하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요즘 사실 이런 소포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소포가 왔다. 특히 해외에서 왔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게 좋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거기 이 알파벳으로 청아 포스트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주소란에 PO 박스 숫자 쭈르륵 나오고 타이베이 타이완 이렇게 써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경찰이 당부하고 있고 아예 개봉을 하지 말라는 건데 혹시 실수로 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열었으면 다시 접촉하지 말고 바로 손수건 같은 걸로 코나 입을 막은 다음에 그 우편물을 이렇게 옷 같은 걸로 덮어놓고 창문을 닫고 그 장소에서 이탈해달라 그렇게 경찰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실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택배들이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대낮에 신길동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죠. 이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쳐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자, 궁금한 게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기사화되어 있어요. 네네네. 내가 살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범죄 동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런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네네. 원인을 찾아야 그에 대한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나와 있는 범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살기 싫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범인은 분명히 현장에 가는 순간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일 만큼 범죄의 수법이 흉악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예. 그 과잉살상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치밀어 올랐고 그게 왜 세상의 문을 열었는 트리거가 뭔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사이코패스 범죄, 수많은 묻지 마라는 형태의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접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처벌했다라는 걸로 끝나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그 사람의 생애사 연구를 해서 왜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 적어도 10명, 20명을 조사하다 보면 최대 공약수 공통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공통점이 범죄의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막아야 되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범죄 형사정책, 범죄를 막는 형사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사건 범인이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자료만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러면 제대로 처벌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이제 소년법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네. 소년법 이야기는 원래 이 사람이 촉법 소년이 아닌 뭐 예를 들어 15세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의 경중을 보고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느냐, 소년법상 보호 사건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는 온정주의적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게 형사처벌하면 전과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예. 소년부 기록을 넘기고 소년부에서 14번 정도 이 사람에 대한 개선 교화를 했다는데 네네. 소년부 송치 처분에 가장 중요한 게 2년 소년원 송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년부 송치가 2년으로 될 수 있는 사람만 소년원으로 보내야지 네. 형사사건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잔혹한 범죄를 했다면 과감하게 형사사건으로 가서 그 사람의 개선 교화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년범 중에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4세 미만이면 무조건 보호처분밖에 못 가는데 예. 정말 14세 미만 13세가 강도 강간 살인을 했다면 예. 과연 그러한 사람을 소년부 송치 2년이라는 소년원 송치로 타당할 것이냐. 예. 그 친구가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죄범의 위험성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예. 이제 고민해서 소년 그 나이를 낮추려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소년원이 너무 과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오픈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정말 교화될 수 있도록 좀 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소년교도소도 김천에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좀 서울에 좀 옮겨서 제대로 된 소년에 예. 대한 형사처벌의 교화 가능성도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도요. 저희가 철저히 스크린을 해서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다 걸러내고 중요한 장면만 불러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영상이 CCTV 영상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처리해 지금 그 범죄 장면이나 폭력 장면들을 방송사에서는 다 뭐 블랙 처리를 한다든가 편집을 한다든가 네. 하면서 걸러내거든요. 주의 깊게 보고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걸러내는 건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하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걸러내는 네네. 건데 예. 지금 걸러지지 않은 CCTV 그 당시 흉기 난동 당시의 모습이 네네. 동영상이 그대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일부 네티즌들이 무심코 호기심에서 봤다가 지금 괜히 봤다, 뭐 너무 끔찍하다, 뭐 속이 울렁거리다, 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무심코 클릭하기 이전에 어떤 플랫폼에서는 해당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영상이 그대로 보여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모방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예. 이런 영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성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요. 사고 당시 5인 출동했다던 이 경찰의 보고가 허위다 이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신고 처리 시스템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제가 정말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112 상황 지령실 이제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119로 통일해서 제대로 출동할 수 있는지를 하나로 가야지. 이게 지금 이제 국조실에서 감찰을 했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분명히 궁평 1교가 있고 궁평 2교가 있는데 궁평 1교로 우리는 출동했다라는 게 경찰의 진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궁평 2교라는 게 잘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왔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장소에 9시 1분인가 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조실 결과 1교도 가지 않았고 2교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111 신고받고 1교조차도 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국조실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국조실에서는 이건 경찰이잖아요. 경찰에게 사건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수사 의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선 전산 조작 사실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반론권 차원에서 경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평 1교가 여기 있으면 이미 궁평 1교에 오송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출동해가 있었기 때문에 112 상황 지령실에서 굳이 그 장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보내지 않아서 이건 전산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났는 게 조선일보 미술관 요 건물에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 코리아나 건물 앞에 경찰관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생명 지킬 수 있나요? 근처에 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출동했다라는 거는 저는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8시 37분에 신고가 왔는데 그 신고 장소에 정확하게 가는 거 9시 1분이래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언뜻 잡아서 20분 이상 시간이 걸렸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24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아니 112 지령실이 떨어지고 적어도 5분 이내에는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또 20분 이상 이제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경찰이 나중에 수사하는 검찰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요.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이 미호강 임시 제방 보강 공사 당시 영상 공개돼서 이게 또 논란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면요. 중장비 한 대 없이 인부 6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 제방 붕괴되기 바로 직전의 영상이에요. 저걸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거는? 그러니까요. 저 제방 공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에서 이제 하고 저 감리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전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청에 있는 저 시민이 촬영한 저 모습은 사람만 나와서 제방을 지금 쌓고 있으니 정말로 그 제방이 부실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복청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사람은 제일 처음에 보냈지만 뒤에 7시 12분에 중장비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팩트 체크를 위해서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권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행복청에서는 제대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실종자 소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 최수근 상병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또 최 상병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 것 같아요. 고 최수근 상병의 연결식이 오늘 해병대장으로 거행됐거든요. 연결식장에는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해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각계 요인들이 참여했는데 부모님의 뭐 찢어지는 가슴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군 동기가 추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추도사를 했는데 그 최 상병의 어머니가 그 상병의 군 동기를 끌어안고 막 오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끝내 어머니가 실신해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최 상병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